바보 2반 톨스토이.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돈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 그 농부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다. 세몬과 타라스와 이반은 아들이었고 말라니아는 외동딸이었어. 4자녀는 각기 다르게 성장했어. 군인이 된 세몬은 임금을 따라 전쟁터를 다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장사수완을 배우기 위해 도시로 나갔어. 바보 이반과 벙어리 말라니아는 고향집에 남아 농사를 지었어.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벼슬과 땅을 얻은 셰모는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어.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의 생활은 늘 어려웠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귀족 출신 아내가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몽땅 써 없애고 말았던 것이야. 그래서 셰모는 아버지를 찾아갔어. 아버지는 부자 아닙니까? 가지고 계신 땅의 3분의 1만 나누어 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아반과 말라니아가 못마땅해 할 게다. 아버지도 참, 이반은 바보 아니어요? 말라니아도 기머거리에다 벙어리고요. 그런 애들한테 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아버지는 이반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결정하기로 했어. 이야기를 들은 이반은 간단히 대꾸했어. 당연히 줘야죠, 형님인데. 쉐모는 고향집의 땅 3분의 1을 얻어 떠났어. 배불뚝이 타라스도 돈을 많이 모았어. 나이가 찬 그는 상인의 딸과 결혼했어. 하지만 욕심 많은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졸랐어. 아버지는 말했어.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이반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이다. 이반과 말라니아가 섭섭하게 생각할 게다. 그 녀석은 바보잖아요. 벙어리인 누이도 마찬가지고요. 타라스는 이반에게 가서 말했다. 이반, 나한테 곡식을 절반만 다오. 그리고 난 연장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저 잿빛 수말이나 한 마리 가져가마. 밭을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녀석이니 말이야.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가져가세요. 이반은 예나 다름없이 늙어빠진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다. 이 모습을 본 도깨비는 화가 났다. 큰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러 투덜거렸다. 봐라, 저기 3 형제가 살고 있어. 군인 세몬과 배불뚝이 장사꾼 타라스, 그리고 이반이라는 바보 녀석 말이야. 나는 저 녀석들이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싸움을 붙이고 싶다고. 그런데 이반이란 바보 녀석이 늘 웃기만 하고 성질을 부리지 않아서 문제야. 이제 너희 셋이서 행동을 시작해라. 셋 사이에 싸움을 붙여 형제간의 의를 끊도록 만들어 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작은 도깨비 셋은 입을 모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먼저 저 녀석들을 홀딱 망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곳에 한 대 모을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들도 보나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겠죠.
큰 도깨비가 말했다. 가서 시작해라. 그리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다간 너희들의 가죽을 몽땅 벗기고 말 테니까. 작은 도깨비들은 늪 속에 들어가 어떻게 일을 꾸밀지 상의했다. 도깨비들은 각자 형제 한 사람씩을 맡기로 했어. 첫째인 쉐모는 첫째 도깨비가, 둘째인 타라스는 둘째 도깨비가, 그리고 셋째인 이바는 셋째 도깨비가 맡았어. 세 도깨비는 다시 모일 날을 정한 뒤 헤어졌어. 약속된 날이 되어 작은 도깨비들이 다시 만났어. 첫째 도깨비가 입을 열었어. 내 일은 잘 되고 있어. 쉐모는 내일 틀림없이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나머지 동료들이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나는 우선 쉐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깨웠어. 내 능력이면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녀석은 임금을 찾아가 온 세상을 정복해 보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더군. 임금은 쉐몬을 대장에 임명하고는 인도를 정복하라고 보냈어. 그런데 그날 밤 난 쉐몬 군사들이 화약을 모조리 적셔 놓았지. 그리고 인도에 가서 지프로 군사들을 무수히 만들어 놓았어. 쉐몬의 부하들은 수없이 많은 상대편의 지푸라기 군사들을 보고 잔뜩 겁을 먹었지. 쉐몬이 어서 쏴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화약이 젖어 있으니 대포도 총도 쏴질 리가 없지. 결국 쉐몬의 군대는 사색이 되어 도망쳤고 도리어 인도의 임금이 그들을 쳐부셨지. 전쟁에 패한 쉐몬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어.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된 거지. 이제 나는 그 녀석을 옥에서 탈출시킬 거야. 고향 집으로 도망칠 수 있게.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냐? 둘째 도깨비도 입을 열었다. 내 일도 잘 되어가고 있어. 타라스란 녀석도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나는 먼저 그 녀석 배를 잔뜩 불려 욕심꾸러기로 만들어 놓았어. 녀석은 남의 재산을 턱없이 탐냈고 별의별 물건들을 모조리 사들이느라 돈이 모자라 마구 빚을 지기까지 했어. 타라스 녀석은 결국 엄청난 빚을 졌고 일주일 뒤에 다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어. 그 안에 나는 녀석이 사들인 물건들을 모조리 거름으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야. 그러면 녀석은 빚쟁이들에게 쫓겨 제 아비한테 달려가고 말 거야. 그들은 셋째 도깨비에게 물었어. 내 일은 어떻게 됐지? 셋째 도깨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내 일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나는 우선 이반 녀석이 배탈 나도록 녀석의 크바스 병 안에 침을 잔뜩 뱉어 놓았어. 그리고는 녀석의 밭으로 가서 땅바닥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 놓았지. 하지만 그 녀석은 말없이 쟁기를 가지고 와서는 딱딱한 밭을 갈아대는 거야. 배가 아파 끙끙 앓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더군. 보다 못한 내가 녀석의 쟁기를 부숴놓았는데 세상에 녀석은 투덜대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다른 쟁기를 가져오지 뭐야. 그리고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 셋째 도깨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나 좀 도와줘. 이반 녀석을 골탕 먹이지 못했다간 우리 이름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거야. 바보 녀석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형들을 먹여 살린다면 그 형제들의 우애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첫째와 둘째 도깨비가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도깨비들은 이내 헤어졌어.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반은 말을 타고 다시 밭으로 돌아왔어. 남은 한 두둑을 마저 갈기 위해서였어. 배가 몹시 아팠지만 기어코 밭일을 끝낼 작정이었어. 이반은 고삐에 줄을 치며 쟁기를 돌며 밭을 갈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쟁기가 움직이지 않았어. 셋째 도깨비가 쟁기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야. 나무 뿌리에 걸렸나? 이반은 두둑 속에 손을 집어넣었어. 그러자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뭉클 손에 닿았어. 이반은 그것을 움켜쥐고 잡아당겼어. 그것은 살아있는 작은 도깨비였어. 뭐야 이게? 에잇! 이반은 셋째 도깨비를 번쩍 치켜들고 쟁기에 던지려고 했어. 그러자 셋째 도깨비가 외쳤어. 살려주세요. 재수없는 녀석 같으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무엇이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물론입니다. 무엇 원하시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이반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러는데 낫게 해줄 수 있니? 물론이지요. 밭에 쪼그려 앉은 셋째 도깨비는 손톱으로 흙을 뒤졌어. 이윽고 어느 식물의 뿌리 세 줄기를 뽑아 건넸어.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 뿌리만 삼키면 세상에 어떤 아픔도 이내 사라집니다. 이반은 뿌리 하나를 떼내어 삼켰어. 그러자 복통이 씻은 듯이 가셨어. 이반은 셋째 도깨비를 놓아주었어. 기운을 차린 이반은 신기한 마법뿌리 2가닥을 모자 속에 넣었고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어. 밭일을 끝낸 이반은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는 큰 형인 세모가 형수가 와 있었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혔던 그들은 가까스로 도망쳐 고향집으로 온 곳이었어. 식탁에서 저녁을 들던 셰몬이 말했어. 이 집에서 잠시 살아야겠다.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만. 이반이 말했어. 그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이반이 식탁에 앉자 귀부인인 셰몬의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어. 이반의 몸에서 지독한 땀 냄새와 흙 냄새가 풍겼던 것이었어. 여자가 투덜거렸어. 정말 못 견디겠어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러자 이반은 빵과 윗옷을 집어들고 일어섰어. 먼저 일어날게요. 말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첫째 도깨비가 셋째 도깨비를 찾아왔어. 이반을 골탕 먹이는 일을 돕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밭에 와서 한참 동안을 헤매어 다녔지만 동료를 찾을 수가 없었어. 밭 귀퉁이에 커다랗게 뚫린 구멍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었어. 첫째 도깨비가 중얼거렸어. 아무래도 셋째 도깨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야. 할 수 없지. 내가 대신 나서는 수밖에. 다음 날 아침 첫째 도깨비는 밭으로 달려갔어. 바보 이반 녀석. 잠도 자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니 이제 나는 저 호밀 더미 속에 들어가 호밀을 모조리 썩게 만들어야지. 첫째 도깨비는 호밀 더미 속으로 갔어.
그리고 다발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호미를 썩게 했어. 집단은 썩으면서 따뜻한 열기를 내뿜었어. 그 따뜻함에 그만 졸음이 쏟아져 첫째 도깨비는 웅크린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잠시 후 이반이 말라니아와 함께 호밀 집단을 나르러 왔어. 그들은 갈고리로 호밀 더미를 들어올려 짐수레에 싣기 시작했어. 몇 단을 바삐 옮기던 중 이반은 갈퀴 끝에 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어. 호밀 더미 속에 졸던 첫째 도깨비였어. 이반이 호통을 쳤어. 이놈 봐라, 또 나왔어?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 첫째 도깨비가 애원했어. 아닙니다. 당신이 앞서 만난 것은 제 친구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형님인 셰몬에게 붙어있던 도깨비고요.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혼쭐을 낼 거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놓아주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호밀단으로 군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호밀단으로? 첫째 도깨비는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물론이죠. 호밀단을 들어 땅바닥에다 반드시 세우고 흔들면서 내 종이 이르는 말이노라. 지푸라기의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라고 외쳐요. 이반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호밀단은 군사로 변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그리고는 늠름하게 대오를 이루었어. 고수와 나팔수도 선두에 섰어.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어. 대단하구나. 군사를 다시 호밀단으로 만들려면 내 종이 이루는 말이노라. 군사의 수만큼 지푸라기가 되어라. 그리고 다발이 되어라. 라고 외치면 돼요. 이반이 그대로 따라했어. 그러자 군사들은 다시 호밀단으로 변했어. 멋지죠? 자, 이제 놓아주세요. 오냐, 그러마. 이반의 소나기에서 노연한 첫째 도깨비는 물속에 던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어갔어. 그 자리에 구멍 하나가 동그랗게 뚫렸어. 이반이 집으로 돌아오자 둘째 형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와 있었어. 빚쟁이에게 쫓겨온 타라스 부부는 한창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 이반,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우리 부부를 좀 먹여 살려다오. 타라스의 부탁에 이반은 웃으며 대꾸했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좋아요. 이반은 윗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어. 그러자 타라스의 아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어. 아, 밥맛 떨어져. 땀 냄새가 고약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반이 제 몫의 빵을 들고 일어섰어. 마침 가축우리를 돌볼 시간이에요. 먼저 일어날게요.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요. 그날 밤 둘째 도깨비는 동료들을 찾으러 밭으로 왔어. 그들을 도와 바보 이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지. 그러나 아무리 헤매도 동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 밭에서 이상한 구멍 2개를 발견했을 뿐이었지. 아무래도 동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나라도 대신 그 바보 녀석을 혼내줘야겠어. 둘째 도깨비는 이반을 찾아갔어. 이반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어. 두 형들이 살 새 집을 짓기 위해서였지. 둘째 도깨비는 나뭇가지로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이반을 회방 놓기 시작했어.
오늘따라 이반은 나무 베는 일이 이상하게 힘이 들었어. 50그루를 벨 계획이었는데 해질 무렵까지 10그루도 채 못 베고 말았지. 지칠 대로 지친 이반은 도끼를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어. 둘째 도깨비는 기뻐했어. 한심한 놈, 힘들지? 자, 그럼 나도 좀 쉬어볼까? 도깨비는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았어. 그 순간 우직할 정도로 부지런한 이반이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났어. 그리고 부랴부랴 도끼질을 시작했어. 넘어가기 직전이던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 둘째 도깨비는 피할 틈도 없이 나무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지. 도깨비를 발견한 이반은 미간을 찌푸렸어. 너 이놈 또 나왔구나. 그러자 둘째 도깨비가 말했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형님인 타라스에게 붙어있던 도깨비예요. 상관없어. 없애버릴 거야. 이반이 도끼를 번쩍 치켜들자 둘째 도깨비가 싹싹 빌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원하는 곳이 있으면 무엇이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 이반이 말했어.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렴. 이 떡갈나무 잎을 두 손으로 비비세요. 그러면 금화가 땅바닥으로 마구 떨어질 겁니다. 이반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과연 떡갈나무 잎이 노란 금화가 되어 우수수 쏟아진 거야. 자, 이제 제발 절 놔두세요. 그렇게 하지. 이반은 둘째 도깨비를 놓아주었어. 둘째 도깨비는 물속에 돌을 던지기라도 한 것처럼 땅속으로 쏙 돌아갔어. 그 자리엔 둥근 구멍만이 남아있지. 형제들은 집을 지어 따로 살았어. 어느 날 들일을 마친 이반은 마을의 농부들과 아낙네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어. 손수 담근 맥주를 내놓았고 물론 두 형도 초대했어.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분위기에 한껏 취한 이반은 사람들 앞에 나섰어.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것을 선물하겠습니다. 아낙네들이 웃음을 터뜨렸어. 어서 보여주세요. 이반은 씨앗 상자를 안고 숲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왔어. 자, 모두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반은 씨앗 상자 안에 손을 넣어 뭔가를 한 움큼 쥐어 아낙네들에게 머리 위로 던졌어. 그랬더니 그것은 반짝이는 금화였어.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 아낙네들이 서로 먼저 주우려고 소리치며 몰려들었기 때문이야. 농부들도 달려들어왔고 아이들까지 가세했지. 이반은 껄껄 웃었어. 싸우지 말아요. 더 줄 테니까. 그리고 다시 금화를 뿌리기 시작했어. 많은 사람이 뒤엉켜 몰려왔어. 이반은 상자에 있는 것을 전부 뿌렸어. 이제 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멋진 것을 보여줄게요. 헛간으로 간 이반은 보릿단을 한 움큼 뽑아냈어. 그리고는 그것을 반드시 세워놓고 주문을 외웠어. 내 종이 이르는 말이노라. 지푸라기의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그러자 보릿단은 산산이 흩어져 군사가 되었어. 군악대들은 북과 나팔을 멋지게 연주하기 시작했지. 이반은 군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수많은 군사들이 절도 있게 박자를 맞춰가며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야. 잠시 후 이반은 군사들을 헛간으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다시 보리단으로 만들어 마른 풀 위에 내던졌어. 이튿날 아침 맏형 세몬이 이반을 찾아왔어. 말해봐. 도대체 그 많은 군사들을 어디에서 데려갔어? 어디로 데려간 거야? 그건 왜요? 왜라니? 그만한 군사면 못할 게 없어. 나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반은 깜짝 놀랐어. 그래요? 그렇다면 형님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침 보리단이 잔뜩 있으니까요. 이반은 보리단을 세워놓고 주문을 외웠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개 중대의 군사를 만들었어. 다시 보리단을 집어들었어. 또 한 무리의 군사가 만들어졌어. 그렇게 해서 온 들판을 가득 메울 정도의 군사가 생겨났지. 더 만들까요? 이제 됐어. 고맙다 이반. 세모는 크게 기뻐했어. 더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요새는 널려있는 게 보리집이니까요. 이번에는 배불뚝이 타라스가 찾아왔어. 그는 아우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어. 숨기지 말고 말해. 어제 어디서 그 많은 금화를 얻었지? 나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다면 그걸 미천 삼아 온 세상의 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을 텐데. 이반은 다시 놀랐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형님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타라스는 크게 기뻐했어. 씨앗 상자로 3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물론이죠. 같이 숲속으로 가시죠. 돌아올 때 짐을 지을 말도 데리고 가자고요. 숲속에 들어간 이반은 떡갈나무 잎을 비비기 시작했어. 그러자 금화가 쏟아져 산더미처럼 쌓였어. 어때요? 이만하면? 타라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고맙다 이반.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잎사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반의 두 형제는 제각기 떠났어. 쉐무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벌였고 타라스는 금화를 가득 짊어지고 도시로 가서 장사를 했어. 결국 세모는 두 나라를 정복했고 타라스는 큰 돈을 벌었어. 어느 날 쉐몬과 타라스는 한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어. 쉐몬이 타라스에게 말했어. 힘으로 나라를 정복한 것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넉넉지가 못해서 걱정이야.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자 타라스는 말했어. 나도 그래요. 돈은 많이 모았지만 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재산을 가지려면 힘센 군사들이 필요하거든요. 두 형은 고향집으로 찾아갔어. 그리고 이반에게 다시 부탁했어. 이반, 군사가 좀 모자라. 좀 더 만들어줘. 한두 집가리만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야. 쉐몬의 부탁에 이반은 고개를 저었어. 안 돼요. 이제 더 군사를 만들 수 없어요. 왜? 얼마든지 군사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 왜냐하면 형님의 군사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얼마 전에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아낙니가 엉엉 울면서 지나가더군요. 그 여자는 쉐몬의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내 남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타라스가 그 말을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이반은 고개를 저었어. 이제 그 말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왜? 필요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형님의 금화가 이하일로 분하의 암소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뭐야? 미하일로 분하의 집에 암소가 한 마리 있었더군요. 그 집 아이들은 암소의 젖을 마시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우유를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더군요. 배불뚝이 타라스의 하인이 찾아오더니 엄마에게 그 말을 세입 주니까 엄마가 그에게 암소를 주어버렸어요. 하고 형님의 금화가 그 아이들의 소중한 암소를 빼앗아 가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는 금화 따위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바보 이반은 절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헛땅을 친 두 형제는 각자 갈 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셰몬이 말했습니다. 타라스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나에게 군사를 먹일 돈을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군사의 절반을 줄게. 좋아요, 형님.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진 두 형제는 모두 만족해했어. 임금이 되었으니 동시에 부자가 된 것이었지. 한 번은 이반의 집에 늙은 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 이반은 그것을 가엾게 여겨 모자 속에 숨기고 있던 마법의 뿔이 두 줄기 중 하나를 떼어 먹였어. 그러자 개는 힘을 되찾아 펄쩍펄쩍 뛰어다녔어. 그것을 본 이반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 어떻게 개를 낳게 했느냐? 이반이 대답했어. 제겐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풀뿌리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개에게 먹인 거예요. 마침 그 무렵 그 나라의 공주가 병을 앓고 있었어. 임금은 나라 안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어.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자는 누구라도 크게 보상을 할 것이다. 원한다면 공주를 아내로 맡게 하겠다는 것이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반을 불러 앉혀놓고 말했어. 내겐 아직 하나의 마법 풀뿌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공주님에게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한평생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왕궁에 들어선 이반은 공주에게 마법의 풀뿌리를 먹게 했어. 잠시 후 공주의 병은 깨끗이 나았어.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들였어. 이제부터 그대는 짐의 사이로다. 황공합니다. 그리하여 바보 이반은 공주와 결혼했어. 임금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반은 임금이 되었어. 세 형제가 모두 임금이 된 것이었지. 한편 큰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 셋이 바보 이반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리석은 녀석들 같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혼을 내줘야 되겠군. 큰 도깨비는 세 형제를 찾아 나섰어.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전에 살던 곳에서 떠나고 없었어. 모두 왕이 되어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야. 큰 도깨비는 먼저 쉐몬의 나라로 갔어. 제 모습을 감추고 장수로 둔갑한 큰 도깨비는 쉐몬을 찾아갔어. 위대한 왕이시여, 이 나라를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사옵니다. 도깨비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한 쉐모는 귀를 기울였어. 우선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는 백성들만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징집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신식 소총과 대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고 가축이고 성벽이고 모조리 태워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긴 말입니다. 쉐모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어. 그리하여 젊은이는 모조리 군대에 징집할 것을 명령하였어. 또한 새로운 공장을 지어 신식 소총과 대포를 만들었어. 힘을 키운 쉐몬의 군대는 이웃나라를 공격했어. 강력한 군사와 무기에 놀란 이웃나라의 왕들은 곧 항복하고 자기 나라를 바쳤어. 쉐몬은 크게 기뻐했어. 이번에는 인도도 정복해야지. 그러나 인도 왕은 쉐몬보다 더 포악했어. 그는 젊은이뿐 아니라 독신, 여자까지 모조리 군사로 만들었어. 게다가 그는 소총이나 대포뿐 아니라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머리 위에서 터지는 포탄까지 생각해냈어. 쉐모는 인도 왕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크게 패하고 말았지. 쉐몬의 군사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겁에 질려 여기저기로 달아났어. 모든 것을 빼앗긴 쉐몬도 부랴부랴 도망을 쳤지. 첫 번째 작전에 성공한 큰 도깨비는 타라스를 찾아갔어. 그리고 장사꾼으로 둔갑을 한 뒤 타라스의 나라에 자리를 잡았어. 그는 나라 안에서 나는 온갖 물건을 비싼 값에 사들였어. 때문에 백성들에게 많은 돈이 생겼고 세금도 많이 바치게 되었지. 그래서 타라스는 덩달아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어. 크게 기뻐한 타라스는 새로운 궁전을 짓기로 했어. 그래서 공사를 맡은 인부들을 비싼 품값을 매겨서 모았어. 그러나 일을 하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뿐 아니었어. 궁전을 지을 나무와 돌도 모자랐어. 모든 건축 재료와 인력을 큰 도깨비가 더 비싼 값에 사들였던 거야. 할 수 없이 타라스는 품삯을 올렸어. 그러자 도깨비는 더 많은 돈을 걸었어. 큰 도깨비는 타라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 결국 새로운 궁전을 만들 수가 없었어. 타라스는 점점 고통스러워졌어. 백성들이 모두 임금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큰 도깨비를 위해서만 일을 했어. 그리고 큰 도깨비에게서 받은 임금의 일부를 꼬박꼬박 세금으로 바쳤어. 타라스는 감당 못할 정도의 돈이 많아졌지만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어.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늙은이도 모두 큰 도깨비에게 빠져들었어. 시장에 가보아도 살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어. 큰 도깨비가 모든 것을 사들였기 때문이야. 화가 난 타라스는 큰 도깨비를 국외로 내쫓았어. 그러나 큰 도깨비는 국경에 자리를 잡고 똑같은 짓을 했어. 돈만 잔뜩 있을 뿐 이제 나라 안에는 일하는 백성도 먹을 음식도 없었어. 타라스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한편 왕이 된 이반은 아내와 함께 여전히 농사를 짓고 살았어. 그는 농사일이 가장 즐거웠던 것이야. 이반의 백성들도 모두 농사일을 좋아하는 소박한 사람들이었어. 두 형제를 망하게 한 큰 도깨비는
장수로 둔갑해서 이반을 찾아갔어. 왕이시여, 나라에 군대가 없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부만 내리시면 제가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아 훌륭한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이 대답했어. 좋소, 한번 해보시오.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원병을 모집했어. 군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줄 것이라고 선전했어.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어. 보드카 따윈 우리에게도 많아. 집에서 직접 담그는 게 그 술이니까. 그리고 빨간 모자 같은 건 더욱 필요도 없다고. 바느질을 잘하는 여자들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데. 전쟁터에서 쓸데없이 싸우다 죽느니 평화롭게 농사나 지으며 사는 편이 낫지. 결국 군대를 지원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 몹시 실망한 큰 도깨비는 이웃나라의 타락한 왕에게 갔어. 그는 타락한 왕을 부추겼어. 왕이시여, 이반 왕의 나라를 치십시오. 그 나라에는 곡식이며 가축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게다가 적과 맞서 싸울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타락한 왕은 전쟁을 벌이기로 했어. 먼저 대군을 모으고 총과 대포를 갖춘 후 국경으로 갔어. 그리고 이반의 나라를 침입했어. 이웃나라의 타락한 왕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아뢰자 이반이 말했어. 수선 떨 거 없어. 무슨 일 있으려고. 타락한 왕은 이반 군대의 동정을 살폈어. 그러나 군대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싸우려고 했지만 싸울 상대가 없었어. 타락한의 군사들은 손쉽게 마을을 점령했어. 타락한 군사들은 곡식이며 가축을 약탈했어. 바보처럼 순진한 백성들은 무엇이건 선선히 내주었어. 다른 마을로 가보았으니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모두가 있는 대로 얌전히 내주었고 친절하게 권유까지 했어. 당신의 나라는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군요. 걱정 말고 우리나라로 와서 같이 살아요. 타락한의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졌어. 순박한 이반의 백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고 그들은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작전에 실패한 큰 도깨비는 이번에는 돈 많은 신사로 둔갑했어. 그리고 다시 이반의 나라로 갔지. 신사는 금화가 든 자루를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가 외쳤어. 여러분, 모두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일을 주겠습니다. 먼저 이 도면에 따라 집을 지어주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 답례로 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금화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어.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작고 반짝이는 모양이 보기에 예뻤던 것이었어. 큰 도깨비는 금화를 마구 뿌려댔어. 타라스의 나라에서 한 것처럼 말이야. 백성들은 금화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금화를 품삯으로 얻으려고 큰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도 했어. 그런데 순박한 사람들은 손에 넣은 금화를 자신이 갖지 않았어. 그 대신 목걸이를 만들어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내나 딸의 댕기에 달아주었어. 그렇게 해서 금화는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어. 어린아이들까지 금화를 놀이객감으로 가지고 놀 정도였어.
모두에게 다 같이 금화가 생기자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금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 큰 도깨비의 집은 아직 반도 지어지지 않았어. 큰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호소했어. 나에게 와서 일을 하세요. 곡식과 가축을 가지고 오세요. 많은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도깨비가 시키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 곡식이나 가축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었어. 이따금 어린아이들이 달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금화와 바꾸어 갈 뿐이었어. 큰 도깨비는 배가 고팠어. 그래서 먹을 것을 사려고 시장에 갔어. 암말을 사려고 금화를 내밀었지만 주인은 받지 않았어. 그건 우리 집에도 많이 있어요. 신사는 빵을 사려고 어느 농사꾼의 집에 들렀어. 그러나 농사꾼도 금화를 받지 않았어. 금화 따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빵 한 덩어리는 공짜로 나눠드릴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화가 난 큰 도깨비는 냉큼 돌아서 나왔어. 적선을 받기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어. 금화를 충분히 손에 넣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금화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어. 음식이 필요하면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일을 하든지. 그러나 도깨비는 금화밖에 가진 게 없었어. 일을 하기도 싫었지. 큰 도깨비는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 이런 소문이 이반의 귀까지 들려왔어. 이반은 말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굶게 할 수는 없지. 그 게으른 자를 우리가 거두어야 한단다.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며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신사로 변한 큰 도깨비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 때가 되어 이반의 궁궐까지 차례가 돌아왔어. 큰 도깨비는 점심을 먹으러 이반의 궁궐로 갔어.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점심을 차리던 이반의 벙어리 누이는 큰 도깨비의 손을 힐끔 보았어.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손은 깨끗하고 매끈했으며 손톱은 곱게 자라 있었어. 벙어리 아가씨는 화를 냈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냈어. 그러자 이반의 아내가 설명했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누이는 손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 않습니다. 대신 먹다 남은 것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큰 도깨비는 화가 났어. 그는 이반에게 다가갔어. 왕이시여,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 몸을 써서 일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리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보다 머리를 써서 일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고 능률적이라는 점이지요. 큰 도깨비는 떠벌렸어. 물론 머리로 일을 하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몸으로 힘들게 일을 하면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경우가 있지만 머리를 심하게 써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머리가 빠지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게 몸을 써서 일하는 것보다 머리를 쓰는 게 100번 낫습니다. 바보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소? 몸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을요. 높은 망대가 세워지고 그 위에 단이 마련되었어. 큰 도깨비는 망대 위에 서서 찌꺼리기 시작했어. 순진한 백성들은 구경하러 몰려들었어. 그러나 큰 도깨비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 다만 입으로만 뭐라고 떠벌려 댈 뿐이었어. 실망한 백성들은 발길을 돌려 저마다의 일자리로 떠났어.
큰 도깨비는 온종일 망대 위에서 시간을 보냈어. 다음 날도 내내 서서 끊임없이 짓거려댔어. 큰 도깨비는 조금씩 지쳐갔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었지. 사람들은 머리로 일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물이나 빵도 그 머리로 만들겠거니 생각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았어. 며칠째 높은 곳에 서서 지낸 큰 도깨비는 몸이 몹시 약해지고 말았어.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던 그는 그만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어. 주민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외쳤어. 아, 저 사람이 드디어 머리를 쓰는구나. 그 소문이 이반의 귀에까지 들어왔어. 이반은 사람들과 함께 망대로 갔어. 이반이 그곳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버린 비틀거리던 도깨비는 그만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어. 우당탕탕탕. 사닥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진 도깨비는 땅속에 머리를 쳐박았지. 그러더니 그 모습이 사라지며 땅에는 커다란 구멍 하나만 남겼어. 이반은 머리를 긁적였어. 아, 또 그놈이었구나. 도대체 몇 번째야. 별 지독한 놈을 다 봤네. 그 후로도 이반의 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했어. 우리도 함께 살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이반의 나라 사람들은 웃으면서 화답했어. 좋습니다. 여기엔 없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이 있었어. 손에 못이 박힌 자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었어.